저희가 어제까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밥상을 만들었더라면 오늘부터는 우리 한식의 대가 이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런 요리라고 하셨는데 전복과 버섯이 만나네요. 전복버섯밥. 그러니까 전복은 작거나 크거나 영양은 아주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복과 또 이렇게 쫄깃거리는 이 버섯이 어우러지면 정말 아주 감칠맛 나는 이 한 끼로 다른 반찬 없이도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복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전복은 이제 씻으실 때에 이제 잘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솔 같은 걸로 네. 이 전복을 보면 요 옆에 약간 좀 이렇게 거무스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솔로 싹싹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에 여기 왜 그 벌어진 틈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래나. 네네 싹싹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껍질에서 벗겨야 되잖아요. 살을 네. 떠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칼질 하기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칼 끝으로 해서 밑에 붙어져 있는 살을 이걸 잘 못하시면 살이 껍질에 남아있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떼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장도 있고 내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내장도 쓰시는데 그렇죠. 가위로 요거 잘라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그 잎 떼내고 네. 이제 손질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손질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전복을 보면 잎이 요 끝에 있어요. 잎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누르면 요게 쏙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게 이빨이에요. 이빨 빠졌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오늘은 썰지 않고 통으로 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칼집을 제가 조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칼집은 이 표면 말고 여기 살, 그러니까 껍질 쪽에 붙어져 있었던 쪽에 약간 오돌하게 튀어나온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간장하고요, 청주하고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손질해서 칼집 넣은 지금 이제 전복에다가요 밑간하는 거예요. 간장, 그다음에 청주,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이제 얹어주면 훨씬 더 이제 맛있지요, 전복 자체가. 그렇죠, 예. 네. 그다음 이제 재료가 버섯이잖아요. 버섯이죠, 예. 네. 우선 재료 중에서 표고버섯이에요. 그러니까 밑둥 좀 자르신 다음에 물에 씻지 않고요. 그냥 물행주 같은 걸로 앞뒤를 다 이렇게 좀 씻어주시면 되고요. 반 잘라서 작은 거는 그냥 슬라이스 해도 되는데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표고버섯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말려서 불린 것보다는 생표고버섯이 부드러워서 좋아요. 네. 이제 물론 없을 때는 건 표고를 물에다 불려서 예. 이제 쓰셔도 되고요. 네. 이게 훨씬 더 쫀득거리고 부드럽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표고버섯 이제 큰 거는 2개 정도, 중간 거는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근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당근도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복과 이제 버섯이 이제 그렇죠. 주재료여서 지금 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버섯 중에서 요거는 백만송이라고 해요. 백만송,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같이 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 네네. 예. 하얀 부분하고 흰 부분, 네. 저기 갈색 부분하고 어느 거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닥가닥 이렇게 떼주시면 되고요. 이거 떼주시고요. 네. 이거는 무슨 버섯인지 아세요?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는 것 네, 같습니다. 마트에 가면요. 이거 한 팩에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마트에서도. 이거는 황금 팽이버섯이에요. 황금 팽이버섯처럼 생겼는데 빛깔이 이렇게 황금 색깔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꼭 이 버섯이 아니더라도 뭐 새송이 버섯도 넣으셔도 되고요. 양송이도 넣으셔도 되고 어느 버섯이든지 집에 있으신 거 이제 한 가지보다는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면 오늘 이제 버섯밥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밥을 안쳐 볼게요. 그러면 우선 그 씻어서 30분 불린 쌀을 보통 1인분에 반 컵 정도 쌀을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많지 않은 보통 식사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장정처럼 많이 드시면 이제 그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면 되니까 네. 여기에 간장. 네,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야 또 이렇게 맛있어요, 이 밥이. 그러니까요. 양념장이 따로 있어도. 네. 여기에 청주를 청주. 넣으셔도 되고, 맛술 쓰시는 분들은 맛술, 조미술을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섞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뿌리 채소 먼저 넣겠습니다. 우엉을. 네. 우엉 금방 이렇게 색이 또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겨서 이제 쓰시기 전까지도 물에다 좀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 네.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당근. 일단 딱딱한 재료부터 먼저 네네. 넣어주시는 요거 거죠? 넣어서 섞은 다음에 물 붓고 버섯 얹고 전복을 얹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우엉과 여기에 당근. 이제 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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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잡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버섯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섯은 어느 버섯 쓰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거. 야,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턱턱턱턱 해주시니까 네. 이 전복 버섯밥이 네. 더욱더 쉽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재료도 그냥 밥이 아니라 특별한 날 우리 뭐 시어머님이든 그렇죠. 친정어머님들 예. 이렇게 해드리실 때 어버이날. 그냥 밥보다는 이런 밥을 해주시고 여기에 전복까지 하나가 딱 이렇게 얹어지면 그렇죠. 3인분이라서 지금 이제 전복 3개가 이렇게 맞습니다. 딱 이제 올라갑니다. 네. 요 남은 양념도 양념도 싹 함께 이렇게 맛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또 이게 솥밥은 시간이- 또 솥밥대로에 또 뜨거울 때 탁 떠서 드시면 그렇죠. 맛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전기밥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불 켜서 밥을 안 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이 밥은 불 조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저는 집에서 이게 굉장히 무쇠솥도 뜨거운 열이 열이 같이 있으니까. 있고 돌솥도 그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솥은 이제 끓어오르면 불 좀 줄이셔서 끓이신 다음에 뜸을 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게감이 있는 돌이라든지 무쇠솥은 그냥 이렇게 끓여서 거의 수분이 없을 때에 아, 그때 불을 꺼요. 그럼 그 상태로 뜸이 한 15분 정도 놔두면 들어요. 그러면 물이 넘치지도 않고 저는 안전하게 밥을 지어요.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름대로,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의 냄비가 어떤 건지 네. 돌솥인지 무쇠솥인지 일반 냄비인지 잘 네, 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밥 지시는 것들 다 또 우리 주부님들이 요령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 곁들여지는 양념장. 양념장을 저거 이제 밥 될 동안에 네. 좀 해보겠습니다. 간장은 양조 간장을 쓰셔도 되고요. 네. 또 왜 국간장이 들어가면 왜 조금 짜지만 굉장히 좀 감칠맛이 있죠. 감칠맛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반반씩 섞어서 쓰셔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잘해요. 막, 외간장만 그러니까 안 쓰고요. 네. 반반씩 국간장하고 그렇게 해서 써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장에다가 여기에 뭐 그 배즙이나 배즙, 또는 물이나 생수나 또는 다시마 국물이든 또는 오늘과 같이 이제 이따가 국 끓일 때에 육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육수를 여기다가 좀 넣으시면 돼요. 식은 다음에. 그러면 양념장이 많이 넣어야 비벼야 맛있는데 간장만 넣으면 너무 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희석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양부추. 오늘은 이제 실부추를 썼고요. 네. 네. 또 그냥 부추를 쓰셔도 되고 또는 실파를 쓰셔도 되고 네. 그래요. 달래 있으신 분들은 달래 달래 넣으시면 쓰셔도 더 되고요. 좋고, 예. 네, 계절에 맞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풋고추. 풋고추. 이거는 제가 파프리카를 다져 넣었어요. 아, 빨간 파프리카. 네. 그러면 사각사각 씹히면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도 다져 양파. 넣었어요. 왜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냐 하면 네. 간장이 너무 짜지 않고 이렇게 이런 채소들이 듬뿍 있으면 양념장이 맛도 있지만 수분도 나오고. 네,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도 다져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깨소금. 네, 아.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양념장을 묵지 않은 양념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맛있는 영양밥에 부추 양념장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로 한 그릇 뚝딱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는 밥 맛을 원하신다면 이 우리 이종임 선생님의 양념장 레시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자와 우리 그 전복 버섯밥에 곁들여지는 지금 이제 그 달걀, 국물 요리 참나물국. 네,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참나물. 참나물. 이 참나물은
이제 끝에 조금 잘라내시고요. 네. 여기에 뭐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이 참나물은 이 이파리 하나 또 떼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반 자르고요. 자르고. 여기에 또 반. 또 지금 이제 핵감자 또 이제 나오는 계절이니까 그렇죠. 감자를 또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니까 감자도 이렇게 썰어서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감자만 넣으면 좀 색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파릇한 참나물이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색감이 어울리네요. 네, 예. 참나물이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 여기에 부추도 넣을 수도 부추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달걀만 풀어서도 이렇게 좀 넣어주셔도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제가 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반 채 썰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양파 썬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간단하니까. 근데 이 전복버섯밥은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여기 국도 또 너무 부담 가는 거를 준비하시기보다는 간편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대파 안 쓰시고 저렇게 참나물 없을 때는 실파를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실파.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리도 잘하시고 요리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요리하면서 말하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제가 올해로 45년째잖아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달걀 좀 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달걀 풀고 국간장으로 간하고 마늘하고 요걸 이제 자, 이쪽으로 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자. 감자 딱딱한 거부터. 네. 네, 감자만 먼저 넣고요.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익으면 양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국물을 조금만 곁들이는 거라서 많은 네. 양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45년간 네. 요리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계시다 보면 아, 이제 누가 좀 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해질밥이 맛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제가 또 할 때가 또 많지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음식하는 게 항상 그 속에서의 저 나름대로의 행복과 행복이야. 즐거움 또 이런 힐링이 되는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지 오랫동안 또 요리하시면서 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뜸 들이고 있는 밥을 살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잘 들고 있고요. 네. 불 껐어요. 아, 네네. 전복은 통째로 들어갔고요. 이게 처음서부터 넣어서 끓여줘야 전복이 푹 익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드실 때 전복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전복은 밥 지을 때 같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예, 저거 이제 뜸 들일 동안에 이제 달걀 참나물국, 참나물국. 네, 뭐 감자국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여기에 이제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 네, 양파와 감자와 양파와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조금 넣고요. 네. 그러니까 달걀 참나물국 이름부터가 네. 정말 그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맨 처음에 감자를 넣고 한번 네. 끓이고 네. 그다음에 양파 양파를 넣고 네. 한번 끓이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끝이에요. 따로따로 네.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뭐 감자하고 양파는 같이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양파는 가늘잖아요. 가늘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들이 이제 조화롭게 시간이.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냥 감자, 양파 같이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감자가 좀 먼저 들어가야 그렇죠. 푹 익혀져서 네네, 부들부들해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가 좀 들어갈 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간을 이제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달걀 넣을 때는 불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네네. 달걀국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냥 집어넣으면 달걀이 굉장히 굵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달걀을 불 조금 줄여주시고요. 바로 젓으면 달걀이 다 삭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살며시 아. 이렇게 해주시면 팔자를 그리면서 네, 이렇게 그러면 달걀이 고루 잘 퍼지는데 그냥 집어 넣어져 있으면 굵고 가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넣자마자 섞으면 이게 다 왜 우리 라면 끓일 때도 달걀을 왜 일부러 막 이렇게 푸시면 네. 국물이 막 이렇게 다 되고 건더기가 없잖아요. 달걀 건더기가. 해지잖아요. 네, 식성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참나물을. 끝이에요. 네. 자, 선생님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나물은 넣고요.
그냥 이렇게만 살짝만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받침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식사 드실 때 있으면은 국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라도 3인분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국물이 금방 좀 끓일 있어야 수 돼요. 있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걀 참나물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고소한 깊은 맛이 느껴지는 매력 만점. 우리 달걀 참나물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전복 버섯밥도 잘 뜸들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뜸이 잘 들었는지. 네. 네. 이야! 야! 네. 여기다가요. 네. 이렇게 얹고요. 이따가 드시기 좋게 요거는 제가 하나 잘라서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드시기 좀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복이.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렇게 해서 네. 비벼서 드시라고. 이거 제가 한번 양념장 옮겨놔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뭐 깨나 통깨도 좀 참기름도 듬뿍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고요. 네. 여기다가 실파 같은 거 좀 이렇게 송송 썰어서 뿌려주면 훨씬 더, 예, 제가 그거는 또 이제 놓쳤네요. 네. 아, 선생님, 지금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전복 버섯밥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어린이 음식을 만들어 봤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전복 버섯밥과 그리고 달걀 참나물국을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 일단 네. 이 전복이 색깔이 노릇스름해가지고 더욱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면역력도 있어야 되고 네. 영양도 좋아야 되고 소화력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이 바로 이런 그 이제 별미 밥이라 그러나요? 네. 이런 게 딱 아주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금방 딱 해서 막 김이 네. 모락모락 나는 거 딱 떠오면 진짜 맛있어요. 양념장만 네. 있으면. 전복도 드셨어요? 네. 네. 이 전복 버섯밥 중에 이 버섯이 네.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버섯의 식감도 좀 부드럽잖아요. 네. 버섯 식감에 못지않을 정도로 전복이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우리 사실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치아가 안 좋으신 그렇죠. 분들은 네, 맞아요. 야, 나 사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철도 씹을 먹고 돌도 씹어 먹었는데 그러셨죠. 네. 요즘에 그 전복 씹는 것도 턱이 아프고 치아가 아파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맞아요. 편하게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마지막에 제가 지금 전복을 살짝 남겨놨었거든요. 네. 근데 씹어 먹는데 계속 먹고 싶네요. 네. 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전복도 좀 이렇게 네. 더 푸짐하게 넣으셔서 오늘은 1인분에 조금 한 개씩을 드렸지만 네. 더 좀 넣어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너무 좋아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걀 참나물국. 깔끔하지요? 네. 이 참나물이 들어가면서 이 국물을 마실 때 참나물의 향이 국물에 이미 싹 배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먼저 감자와 당근을 들어가서 한 소금 끓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재료가 들어가고 그다음 다음 재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이 감자가 폭신폭신해가지고 네. 먹기에 더 이렇게 편안하게 포근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국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고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참나물 하나가 달걀국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 대한민국의 가정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